오늘도 살살 녹고 있는 녹트코인 관련된 정보를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오늘 미국 증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달러가 강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혼조세, 어제와 비슷한 양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시작은 상승으로 출발, 그 후에 장이 지속될수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5,483달러까지 빠졌습니다. 조만간에 25,000달러 선이 위협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 이더리움은 1,600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어제 같은 경우는 온체인상에서 긍정적인 정보들이 나왔었으나 오늘 같은 경우는 온체인상에서도 좋지 않은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답답하긴 하지만 어떤 소식들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 전에 앞서서 미국 경제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미국 같은 경우 비농업 일자리 숫자와 실업률이 예상치를 뚫고 동시에 둘 다 상승했습니다. 비농업 일자리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가 17만 개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일자리가 18만 7천 개가량 증가했다는 소식. 자, 그러나 실업률 같은 경우는 3.8%로 7월보다 0.3% 상승했으며 전망치인 3.5%를 상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단어 중에 조용한 해고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조용한 퇴사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조용한 해고 입장이 바뀐 것이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AI의 발전이 여기에 또 크게 한몫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많이 는 거 가지고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강력한 노동시장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대부분이 서비스 직종이라고 하죠. 이 서비스 직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9월달부터 그리고 10월까지 본격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제 시청자 중에 한 분께서 지금 캘리포니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22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사시면서 지금 LA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나라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죠. 나라가 망했어요. 실업률이 너무 높고 다들 두 번째, 세 번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일자리를 추가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활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일자리를 추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주변에 잘 사는 동네도 임대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으며 자영업자들 중에 포기한 곳들이 많다. 직장인들 중에는 실업자들이 너무너무 많고 집값은 높으며 돈이 없고 이자가 높아서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상황. 중고차 거래는 거의 없고 신차 거래는 더 없는 상황. 미국 정부는 어떻게든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통계 및 여러가지 정보 등등을 조작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전 세계의 탈달러를 막기 위해서 강제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 등등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가지고 포장을 하는 경향도 있겠죠. 이 탈달러에 관해서는 제가 조만간에 추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자, 그때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일단은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 당연히 미국은 주들이 많아가지고 상황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통계, 나오는 뉴스에 비해서 현재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이어서 실업률이 높게 나왔다는 발표와 함께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3%로 점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계속해서 소식을 연이어서 전해드렸었는데 SEC가 놀랍지 않게 블랙락을 포함한 7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 결정 시한을 연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한은 10월달. 말로는 해당 ETF들에 대한 공개 피드백을 수렴하겠다라고 하긴 했지만은 이미 피드백 많이 받았었고 대부분이 현물 ETF를 승인해야 된다는 쪽으로 기울어졌다라는 소식 과거에 나왔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미루고 있는 상황. 한편 게리 긴슬러 이전에 SEC 의장이었었던 제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같은 경우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승인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다음 승인 여부 결정 시간까지의 45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갈 것.
그러지 말고 네가 있을 때 승인을 좀 하지 그랬어. 이 자식도 웃기는 자식입니다. 대형은행들의 대변인인 제이 클레이튼. 자, 다음으로 해서 다이얼렉틱 AG 암호화폐 펀드 같은 경우는 반년 내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다들 이런저런 예상들은 하고 있지만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까봐야 알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분석 및 동향으로 넘어갑니다. 그동안에 잠잠했었던 채굴자들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팔아 제끼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한몫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트코인 입금보다 출금이 꾸준히 높다라는 긍정적인 소식 나왔었는데 하루 만에 뒤집어진 것 같죠. 자, 채굴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보낼 때마다 해당 그래프가 치솟아 오르는데 어제 같은 경우 하루 만에 엄청나게 치솟아 오르면서 채굴자들이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설마 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ETF 승인을 기대했었던 것일까요? ETF 관련된 결정이 미뤄졌다는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을 팔아치운 채굴자들 비트팜스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323개의 비트코인을 팔았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고 자, 그와 동시에 채굴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거래소 입금이 확대되면서 4개월 내에 최고치인 1355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것들이 던져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단타자들 손절을 치고 있다라는 소식 크립토코언트가 전해왔습니다. 단타자들이 수익 혹은 손실을 보고 자산을 매도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SOPR 같은 경우는 0.96을 기록했는데 과거에 큰 조정이 있었을 때도 이 정도 수준이 나오곤 했었다. 뿐만 아니라 이 단타자들의 실현 가격, 이 실현 가격을 2평으로 표시를 했을 때 이 자리는 강력한 지지 혹은 저항이 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뚫려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결국 비트코인은 해당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지금부터 추가 하락이 더욱더 거세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크립토코언트 측의 또 다른 분석가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당 2평 위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일봉 및 주봉 200 2평과도 맞물리고 있죠. 여러 가지로 강력하게 저항이 되어버린 27,400달러 선. 이런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달러. 다음 저항까지 한동안 치솟지 않겠느냐. 자, 일단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25,000달러가 깨진 것은 아니죠. 엘리지 분석가 이야기합니다. 25,500에서 25,200달러 선에 괜찮은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버텨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깨진다 그러면은 23,500달러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3,500달러를 기다리고 있는 분석가들이 있죠. 로만, 인컴샤크, 안데사 분석가 등등은 23,500달러 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단기 바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과연 비트코인 23,5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사람들의 애를 태우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간을 더 끌 것인가. 로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24,550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숏을 잘 치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모습 보여졌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이제는 숏 장인이라 불리는 이 분석가 트레이더 엑소입니다. 숏 장인 이번 하락장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더리움 2,100달러부터 숏을 쳤다라고 저도 방송에서 전해드렸었는데 아직까지 해당 포지션 잘 유지를 하고 있으며 그가 보고 있는 단기 바닥은 1139달러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흐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으며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에서 솔라나가 여기는 이 자리 10달러 선까지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전에 올라갔다가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반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히 맞췄죠. 정확히 맞추면서 솔라나로도 수익. 다음으로는 안타깝게도 옵티미즘인데 옵티미즘 같은 경우도 가격이 1.07달러 선까지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석가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나는 무조건 떡락을 보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이 하락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떡락을 보는 것이지 나는 원하는 가격대가 오게 된다라면은 상승으로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매수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제가 이 사람이 이제 의견을 바꿀 때 다시 한번 또 바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숏을 칠 때 저는 그대로 숏을 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까지 숏을 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냥 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물이나 레버리지 거래하면은 99.5%가 돈을 잃죠. 나는 그래도 숏을 한번 쳐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거래소마다 3배짜리 토큰이 있습니다.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토큰이 있는데 그게 그나마 조금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실험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사고팔고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더리움 특정 고래가 18,000개의 이더리움을 어제 매도하면서 무려 274만 달러 손절을 쳤다라고 하네요. 고래가 손절 치는 거 보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닌데 손절 치는 고래. 다음으로 월드코인 말도 많고 탈도 많죠. 90% 보유자 중에 90%가 손실 상태 강하게 물린 코인이다. 활성 주소 숫자 또한 한 달 사이 94%나 감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은 것 치고는 그 열기가 빠르게 식은 월드코인. 이어서는 미국의 콜로라도주 차량국이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을 하는데 페이팔과 협업. 이거는 아무래도 비트페이랑 비슷하겠죠. 시민들이 암호화폐로 돈을 대면은 페이팔에서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콜로라도주의 차량국으로 전해주게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국산 코인에 투자를 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들, 증거들이 또 나왔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유명한 범죄자죠. 마약하고 사람을 친 해당 끔찍한 범죄자가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 돈을 어떻게 벌어가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엄청나게 비싼 슈퍼카드를 타고 다닌다라고 하는데 자, 그들의 나이는 20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을까? 코인 먹튀랍니다. 정확히 어떤 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읽어보면 국내 코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국내 코인 판매 대행 해준다라고 해놓고 100억 원 상당의 판매 대금을 훔치고 빼돌린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엔 이런 기사도 올라왔는데요. 국내 코인 업체들 저마다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설립했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었지만 막상 찾아가 보니까 8곳 중에 2곳만 사무실에 직원이 있었고 나머지들은 텅텅 빈 사무실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몇 명이나마 직원이 있었던 사무실은 클레이튼과 위믹스 같은 경우는 꼴랑 1명 있었고 그 외 아로하나라든지 크래커랩스 심지어는 업비트마저도 사무실 내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 제가 투자 조언을 절대로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애지간하면은 국내 코인들 소위 말하는 김치 코인들 김치 프로젝트는 항상 멀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면서 손해보고 있는 사람들, 물린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손해 복구하게 해준다면서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프로젝트가 반드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도 믿지 말고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시청료로서 광주댓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좋아요 및 댓글 남기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에너지를 잘 충전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안녕히 계십시오.